평택시청 민원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철수가 의자에 앉았다. 72세. 허리가 굽었다. 손이 떨렸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확인하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글씨가 흔들렸다. 토지 매매 완료 통지서. 평택시 5동 123번지. 면적 3,000평. 매각일 2021년 8월 15일. 매입자 동산개발 주식회사. 손이 멈췄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직원이 무심하게 답했다. 토지 매각 통보입니다. 3년 전에 처리되셨어요. 저는 땅을 판 적이 없는데요. 여기 서명 있습니다.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철수가 서명을 봤다. 흔들린 글씨. 자신의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인감도장. 빨간 도장이 선명했다.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이건 제 도장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를 붙잡았다. 직원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물 좀.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다. 얼마예요? 얼마에 팔렸습니까? 10억 3천만 원입니다. 컵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10억? 네. 개발 호재 붙어서 시세 많이 올랐어요. 박철수는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았다. 30년. 1994년. 3천만 원 주고 샀던 땅. 아내와 함께 고민했다. 여보, 이 땅 사면 나중에 도움될 거야. 아내는 웃었다. 당신 믿어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전부 투자했다. 30년이 흘렀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땅은 10억이 됐다. 그런데 사라졌다. 누가 팔았습니까? 본인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판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옆 창구 사람들이 쳐다봤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철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서명. 인감. 문득 떠올랐다. 2020년 여름. 사위 김태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중요한 서류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래 주겠나? 네. 안전하게 금고에 넣어둘게요. 보관함을 건넸다. 인감도장, 토지 서류, 통장, 전부. 사위를 믿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다. 박철수는 일어섰다. 휘청거렸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눈을 가렸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발이 무거웠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찾았다. 딸 박지은.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렸다. 아버지. 지은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어디 있니? 회사요. 왜요? 그래 알았다. 끊으려다 말했다. 지은아. 네.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갑을 열었다. 낡은 명함 한 장. 강민호 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 판사. 고등학교 동창. 50년 친구. 민호야. 명함을 쓰다듬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어떻게 된 거지? 중얼거렸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다.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했다. 10억. 30년. 사위.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이 조용했다. 혼자였다. 10년 전부터 혼자였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다시 꺼냈다. 읽고 또 읽었다. 2021년 8월 15일. 3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2021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사위가 찾아왔다. 장인어른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요즘 재개발 얘기 많던데요. 응, 평택이 개발된대요. 땅값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놔둘 거야. 그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박철수는 눈을 감았다. 태준이가 설마 다시 뜨지 않았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박철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딸의 집으로 향했다. 평택 신도시 아파트 25평.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김태준이 나왔다. 45세. 정장 차림. 넥타이가 반듯했다. 손목에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장인어른, 어쩐 일이세요? 웃으며 맞았다. 하얀 이가 드러났다. 태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새 것이었다. 지은이는? 병원이요. 야간 근무예요. 그렇구나. 앉았다. 태준이 물을 가져왔다. 드세요. 고맙다. 한 모금 마셨다. 입이 말랐다. 태준아. 네, 장인어른. 내 인감도장 어디 있니? 태준의 얼굴이 0.5초 굳었다. 미세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봤다. 아, 그거요? 보관함에 잘 있어요. 지금 보여줄 수 있겠니? 지금요? 응. 회사 금고에 있는데요. 회사? 태준이 웃었다. 네.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회사 금고에 넣어뒀어요. 박철수는 태준을 봤다. 눈이 흔들렸다. 태준아, 평택 땅 알고 있니? 평택 땅이요? 응. 내가 30년 전에 산 땅. 3,000평. 아, 그거요. 물론 알죠. 목소리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손가락이 소파를 두드렸다. 무의식적 행동. 그 땅이 3년 전에 팔렸다더구나. 침묵. 태준이 물을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컵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에서 통보가 왔어. 2021년 8월 15일. 10억에 팔렸대. 10억? 놀란 척했다. 저도 처음 듣는데요. 누가 팔았대요? 서명이 내 거더라. 인감도 찍혀있고. 그건 이상한데요. 태준이 일어섰다. 장인어른, 제가 알아볼게요. 분명 차고일 거예요. 차고? 네. 시청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박철수는 일어섰다. 태준을 봤다. 눈을 피했다. 그래, 알아봐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문으로 안내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박철수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계단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봤다. 3층 창문. 태준이 커튼 사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박철수는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다. 숨을 크게 쉬었다. 거짓말하고 있어. 확신이 들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민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철수. 철수? 오랜만이다. 50년 만이네. 응,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민호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고맙다. 전화를 끊었다. 시동을 걸었다. 다음 날 서울 서초동 강민호 법률사무소 빌딩 7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맞았다. 강민호 변호사님 계십니까? 예약 있으세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으로 안내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민호가 일어섰다. 68세.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철수야. 손을 잡았다. 민호야. 앉아. 50년 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만이야. 정말 오래됐지. 앉았다. 강민호가 커피를 내왔다. 마셔. 그래, 무슨 일이야? 박철수가 서류를 꺼냈다. 시청 통보서. 강민호가 안경을 썼다.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야? 응. 내가 판 적 없다고. 없어. 3년 전에 땅 팔 이유가 없었어. 강민호가 서류를 자세히 봤다. 서명이 흔들렸네. 손가락으로 짚었다. 내 필체 아니야. 나는 50년 내 글씨 봤어. 이거 위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인감도장은 진짜네. 그게. 박철수가 말을 멈췄다. 누가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어? 침묵. 사위.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사위? 김태준? 응. 미쳤구나. 어떻게 맡겼어? 2020년에 맡겼어.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강민호가 안경을 벗었다. 눈을 감았다. 한숨을 쉬었다. 철수야. 응. 이거 심각해. 알아. 사위가 내 인감으로 서명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가 있을까? 있어야지. 첫째, 계약서 원본. 둘째, 돈의 흐름. 셋째, 증인. 증인? 부동산 중개인. 땅 거래할 때 누가 중개했는지 찾아야 돼.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 수 있겠니? 강민호가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 50년 친구잖아. 박철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증거 모으자. 그 사기꾼 반드시 감옥 보낼 거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강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야 돼. 평택에 있을 거야. 어떻게 찾아? 등기부등본에 중개인 이름 나와 있어. 내가 떼어볼게. 강민호가 컴퓨터를 켰다. 평택시 5동 123번지. 검색했다. 나왔다. 중개인 이영숙. 평택역 앞 이영숙 부동산. 이영숙. 찾아가 보자. 내가 같이 갈게. 고맙다. 천만에. 친구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같은 시각. 김태준의 사무실. 평택 신도시 오피스텔 5층. 김태준 부동산 컨설팅.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김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시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금이 갔다. 주저앉았다. 들켰어. 장인이 알았어. 머리를 감쌌다. 문이 열렸다. 남자 둘이 들어왔다. 40대 중년. 검은 정장. 사채업자들이었다. 김태준 사장님. 중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번 달 이자 300만 원. 언제 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 지난달에도 다음 주라고 하셨잖아요. 알았어. 줄게.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있어. 어디? 장인 땅은 이미 다 팔아먹었잖아요. 김태준이 이를 갈았다. 닥쳐. 후, 사장님. 이번에 못 주시면 장인 어른한테 직접 가야겠네요. 뭐? 박철수 어르신 댁 주소 알아요. 평택 5호동. 김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장인한테 손 떼면 너희 다 죽는다. 걱정 마세요. 조용히 이야기만 할 거예요. 사채업자가 명함을 던졌다. 3일 드립니다. 300만 원. 이자만이요. 나갔다. 문이 닫혔다. 김태준이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쌌다. 5억 도박빚 5억. 2019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도박. 처음엔 이겼다.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분이 좋았다. 이거 돈 되네. 더 걸었다. 졌다. 5천만 원. 1억. 되찾으려고 더 걸었다. 2억.
3억, 5억까지 불어났다. 2021년 선택의 순간. 장인의 인감도장, 토지 서류. 한 번만 쓰자. 어차피 늙은이가 뭘 알아. 위조 서명.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자신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인감을 찍었다. 부동산 중개인 이영숙을 찾아갔다. 장인 어른이 땅 파시래요. 제가 사위예요. 아, 그래요?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데.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인감증명서 있으세요? 여기요. 아,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 성사. 10억 3천만 원. 입금. 5억은 빚갚음. 3억은 새 도박. 2억은 생활비. 3년간 조용했다. 장인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 김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짜 서류 뭉치. 가짜 계좌. 버텨야 해. 증거 없으면 괜찮아.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박지은. 여보. 응. 아버지가 이상해요. 뭐가? 평택 땅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 표정이. 신경 쓰지 마. 소리쳤다. 여보.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다. 김태준은 창밖을 봤다. 평택 신도시. 아파트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자괴감.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5억 빚. 사채업자들. 장인의 의심.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주먹을 쥐었다. 같은 날 저녁. 박지은이 집에 돌아왔다. 병원 야간 근무가 끝났다. 피곤했다. 문을 열었다. 남편 태준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여보. 응. 우리 빚 있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당신 표정이 이상해서. 없어. 걱정 마. 진짜? 진짜야. 하지만 눈을 피했다. 박지은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뭔가 이상해.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지? 생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자기 생일. 맞았다. 통장 내역이 떴다. 눈을 의심했다. 출금 5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8천만 원. 입금처. 다이아 카지노. 골드게임. 로얄 베팅.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박.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15년을 속았어. 3일 후. 평택역 앞. 이영숙 부동산. 간판이 낡았다. 박철수와 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벨소리가 울렸다. 65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파마 머리. 안경. 어서 오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꺼냈다. 이 거래 기억하십니까? 이영숙이 서류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건 2021년 8월 15일 제 땅이었습니다. 아. 이영숙이 앉았다. 손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저도 몰랐어요. 강민호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박철수 씨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분이 사위분이라고 했어요. 사위? 네. 김태준 씨. 장인 어른이 거동이 불편해서 대신 왔다고. 박철수의 주먹이 쥐어졌다. 거동이 불편? 네, 그래서 인감증명서만 확인하고 진행했어요. 본인 확인은요? 사위분이 대리했어요. 위임장도 있었고. 강민호가 수첩을 꺼냈다. 위임장도 가짜였겠네요. 네. 저도 속았어요. 이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태준 씨 계좌로 입금됐어요. 10억 3천만 원.
영수증 있습니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다. 계좌번호 김태준. 은행 계좌. 입금일 2021년 8월 20일. 금액 10억 3천만 원. 박철수는 서류를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이 자식이. 강민호가 이영숙에게 물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숙이 망설였다. 그런데 김태준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협박? 네. 말하면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다고. 협박도 범죄입니다. 강민호가 명함을 내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영숙이 명함을 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증언할게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흐렸다. 민호야, 이제 확실해. 응. 사위가 내 땅 팔아먹었어. 10억. 박철수가 하늘을 봤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7시. 박지은의 집. 박철수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야. 문이 열렸다. 박지은이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아버지, 울었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거실. 김태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박철수가 들어갔다. 침묵. 박철수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뭐냐? 계좌 입금 내역. 10억 3천만 원. 김태준 계좌. 김태준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2021년 8월 20일 내 땅 판 돈 10억이 내 계좌로 들어왔더구나.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철수가 소리쳤다. 테이블을 쳤다. 박지은이 놀라 몸을 떨었다. 아버지. 지은아, 너는 가만히 있어. 박철수가 김태준을 봤다. 3년간 내 땅 팔아먹고 입 다물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10억이 어디 갔어?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빚. 뭐? 빚 갚는 데 썼어요. 무슨 빚? 도박. 세상이 멈췄다. 박지은이 얼굴을 감쌌다. 여보, 설마 5억 도박 빚이었어요. 박철수가 테이블을 쳤다. 쿵. 물컵이 넘어졌다. 물이 쏟아졌다. 이 미친 자식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바닥에 엎드렸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박지은이 울었다. 여보, 왜 그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철수가 일어섰다. 경찰 신고한다. 장인어른. 김태준이 박철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용서? 3년간 거짓말하고 내 재산 훔쳐간 놈을 용서해.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뭘로? 너한테 뭐가 있어? 김태준이 울었다. 제발 지은이 생각해서라도. 박철수가 딸을 봤다. 박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은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박지은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3개 닫혔다. 박철수가 김태준을 내려다봤다. 3일 준다. 10억 마련해와. 못하면 경찰 가는 거다. 10억을 어떻게? 그건 내 문제야. 박철수가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혔다. 김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망했다, 다 망했어. 휴대폰이 울렸다. 사채업자. 김 사장님, 이번 달 이자요? 김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던졌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다. 방 안. 박지은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박철수가 들어왔다. 옆에 앉았다. 지은아. 아버지. 힘들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을 속았어요. 그래.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건물주라고 사업 잘한다고. 알아.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도박의 빚에 아버지 땅까지. 눈물이 쏟아졌다. 박철수가 딸을 안았다. 지은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만. 너 탓하지 마.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이혼해야 할까요? 박철수가 딸 손을 잡았다. 그건 내가 정해야 해. 어떻게 정해요? 15년인데. 지은아, 15년을 더 속고 살 거니? 아니면 지금 끊을 거니? 침묵. 박지은이 눈물을 닦았다. 끊을래요. 확실하니? 네. 이 사람 안 변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버지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밖에서 김태준이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 딸의 말이 들렸다. 이혼해야 할까요? 끊을래요.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먹을 쥐었다. 인연도 날 버리는구나. 좋아, 다 죽자는 거지.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다. 밤 11시. 김태준이 차를 몰았다. 목적지 사채업자 사무실. 인천 연수동. 낡은 건물 3층.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 사장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사채업자가 비웃었다. 돈 더 빌려줘. 하, 또요? 이미 5억인데? 10억 필요해. 10억? 뭐하게? 장인한테 갚아야 돼. 아, 들켰나 보네요. 땅 판 거. 김태준이 책상을 쳤다. 빌려주냐 마냐? 담보가 뭔데요? 처갓집. 처갓집. 평택에 2층 집 있어. 3억은 돼. 3억으로 10억을 빌려달라고요? 하. 사채업자가 웃었다. 김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미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그럼 뭐 있어요? 장인명의 다른 재산. 김태준이 멈췄다. 모르겠어. 확인해보세요. 땅, 건물 뭐든. 있으면 다시 오세요. 김태준이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고개를 감쌌다. 재산장인 재산.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 박철수 부동산 조회. 접속 거부. 시발. 다른 방법. 집에 가서 서류 찾기. 뭔가 있을 거야. 그때 기억났다. 3년 전 장인이 중얼거린 말. 1985년에 좋은 투자를 했지. 1985년 뭘 샀지? 김태준의 눈이 빛났다. 혹시 강남? 1985년이면 강남 개발 시기. 만약 건물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보였다. 찾아야 해 반드시. 시동을 걸었다. 장인 집으로 향했다. 새벽 2시. 박철수의 집. 2층 주택. 30년 거주.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태준이 들어왔다. 검은 모자. 검은 옷. 손전등을 켰다. 거실로 들어갔다. 책상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 뭉치. 1994년 평택 땅 계약서. 이미 무용지물. 1990년 통장. 잔액 5천만 원. 더 있을 거야 분명. 서랍을 더 뒤졌다. 가장 아래 서랍. 잠겨 있었다. 여기다.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비틀었다. 딸각. 열렸다. 노란 봉투가 보였다. 손을 뻗었다. 뭐 하는 거냐? 뒤에서 목소리. 김태준이 돌아봤다. 박철수가 서 있었다. 잠옷 차림.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장인어른. 도둑질하러 왔나? 아, 아닙니다. 그냥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박철수가 다가왔다. 김태준이 뒤로 물러났다. 저는 경찰 부를게. 박철수가 휴대폰을 들었다. 김태준의 눈이 변했다. 안 돼. 달려들었다. 박철수를 밀쳤다. 박철수가 뒤로 비틀거렸다. 계단이었다. 발을 헛디뎠다. 몸이 뒤로 넘어갔다. 쿵.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으악. 바닥에 쓰러졌다. 허리를 움켜잡았다. 김태준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숨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었다. 시발. 내려가려다 멈췄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김태준은 책상으로 돌아갔다.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류를 꺼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박철수. 1985년 매입가 1억. 김태준의 눈이 커졌다. 건물. 서류를 더 뒤적였다. 2024년 감정가 50억. 50억. 손이 떨렸다. 이 늙은이가 50억짜리 건물을 숨기고 있었어. 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다. 박철수가 신음했다. 으윽 태준아. 김태준이 내려다봤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 서류 제가 쓰겠습니다. 뛰어나갔다. 뒷문으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사라졌다. 새벽 3시. 박철수가 신음하며 휴대폰을 찾았다. 깨진 화면. 하지만 작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3번 울렸다. 아버지. 새벽인데. 지은아 도와줘.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줘.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박철수는 천장을 봤다. 허리가 아팠다. 움직일 수 없었다. 50억 서류를. 눈을 감았다. 30분 후. 박지은이 도착했다. 아버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아버지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뛰어갔다. 괜찮으세요? 지은아 119. 네. 119에 전화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다. 평택 성모병원. 응급실. 박지은이 복도를 서성였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허리 염좌. 2주 정도 안정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실로 들어갔다. 박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허리에 붕대. 아버지. 지은아.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계단에서? 태준이가. 여보가요? 집에 침입했어. 서류 훔치려고 날 밀쳤어.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가 아버지를. 눈물이 흘렀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응, 신고해라. 박지은이 밖으로 나갔다. 경찰에 신고했다. 1시간 후. 경찰 2명이 왔다. 박철수 씨,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수가 진술했다. 사위 김태준이 새벽에 집에 침입했습니다. 서류를 훔치려다 저를 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CCTV는 없습니다. 목격자는 저뿐입니다. 경찰이 수첩에 적었다. 김태준 씨 연락처 아십니까? 휴대폰 꺼져 있어요. 박지은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숲에 넣겠습니다. 경찰이 나갔다. 박철수가 천장을 봤다. 50억짜리 서류를 빼앗겼어. 50억? 박지은이 놀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한숨을 쉬었다. 인천 모텔. 6만원짜리 방. 김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펼쳤다. 강남 건물 50억. 웃음이 나왔다. 이 늙은이가 날 속였어. 50억을 숨기고 있었어.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박지은. 끊었다. 또 울렸다. 경찰. 끊었다. 휴대폰을 꺼버렸다.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위조, 또 위조하면 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법무사를 찾아야 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니면 담보대출. 은행에 서류 들고 가서 대출. 안 돼. 조회하면 바로 들통나.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든 이 50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창밖을 봤다. 인천 밤바다가 보였다. 아니면 장인을 협박. 서류 돌려주는 대가로 10억 요구. 그래, 그게 낫겠어. 희망이 보였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박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돌려받고 싶으면 10억 준비하세요. 3일 드립니다. 경찰 부르면 서류 불태웁니다. 전송. 웃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병원 침대. 박철수가 문자를 읽었다. 10억. 한숨을 쉬었다. 강민호가 병실에 들어왔다. 철수야. 민호야. 괜찮아. 지은이한테 전화 받았어. 응, 괜찮아. 강민호가 의자에 앉았다. 태준이가 서류 훔쳐갔다며? 응. 강남 건물 서류. 강남 건물. 박철수가 문자를 보여줬다. 강민호가 읽었다. 50억. 철수야, 너 강남에 건물 있어? 응. 40년 전에 샀어. 1억 주고. 미쳤다. 왜 숨겼어? 가족이 싸울까봐.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서류는 그냥 종이야. 진짜 소유권은 등기소에 있어. 등기소? 응. 등기부등본 떼보면 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서류 없어도 소유권은 내 거야.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맞아, 등기부. 서류는 그냥 종이야. 진짜 소유권은 등기소에 있어. 박철수가 웃었다. 하, 그렇지.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태준이도 모를 거야. 그 바보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겠지. 그럼 내 건물은 안전한 거네. 그렇지. 박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서류는 돌려받고 싶어. 40년 간직한 건데. 돌려받을 수 있어. 법정에서. 법정? 응. 이제 증거가 충분해. 침입, 폭행, 절도, 협박. 전부 범죄야.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법정에서 끝내자. 그래.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박지은이 복도 벤치에 앉았다. 강민호가 다가왔다. 지은 씨.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제 남편이 제 아버지를. 눈물이 흘렀다. 강민호가 옆에 앉았다. 지은 씨, 이혼 절차 도와드릴게요. 네. 재산 분할은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남편이 재산 탈취범이니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양육권은요? 아이는 없어요. 다행히.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 이혼이면 6개월. 협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죠. 박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15년이 허무하게 끝나네요. 지은 씨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파요. 강민호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준.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끊었다. 문자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박지은이 문자를 읽고 지웠다. 이제 끝이에요. 3일 후. 박철수가 퇴원했다. 허리가 아직 불편했다. 지팡이를 짚었다. 강민호가 차로 데려다 줬다. 집 가서 쉬어. 고맙다. 집에 들어갔다. 거실. 계단. 떨어졌던 자리. 박철수는 그 자리를 봤다. 한숨을 쉬었다. 소파에 앉았다. 강민호가 커피를 끓여왔다. 마셔. 고맙다. 한 모금 마셨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 서야지. 김태준을 고소하는 거야. 고소. 응. 사기, 폭행, 절도, 협박. 전부 범죄야. 강민호가 노트북을 꺼냈다. 정리해보자. 노트에 적었다. 김태준 범죄 목록. 1. 사기. 평택 땅 위조 매매 10억. 2. 횡령. 장인 재산 무단 사용. 3. 주거 침입. 새벽 침입. 4. 폭행. 박철수 부상. 5. 절도. 서류 탈취. 6. 협박. 문자 메시지. 이 정도면 징역 10년은 나와.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응. 특히 사기죄가 10억이라 중형이야. 증거는 충분해. 충분해. 첫째, 이영숙 씨 증언. 둘째, 계좌 입금 내역. 셋째, 병원 진단서. 넷째, 협박 문자. 태준이가 서류 가지고 있는 건 문제없어.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강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소유자 박철수. 등기일 1985년 8월 15일. 이게 진짜 증거야. 서류는 그냥 종이고 진짜 소유권은 등기소에 있어. 박철수가 웃었다. 태준이가 착각했구나. 응. 그 서류로는 아무것도 못해. 소유권 이전하려면 본인 동의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해. 그럼 내 건물은 안전하네. 응. 다만 서류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서 돌려받아야 돼. 알았어. 강민호가 달력을 펼쳤다. 재판 신청할게. 빠르면 2개월 후. 2개월. 응. 신속 재판 신청하면 가능해.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 철수야. 응. 50억 건물 얘기는 재판 전까지 비밀로 하자. 왜? 반전용이야. 김태준이 서류로 협박하려고 할 텐데 법정에서 등기부는 내 이름이라고 밝히면 그 자리에서 끝나. 박철수가 웃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평택. 이영숙 부동산. 이영숙이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남자 둘이 들어왔다. 40대 중년. 사채업자들. 이영숙 씨? 네. 김태준 씨가 부탁하셨습니다. 입 다물라고요. 저는. 한 남자가 책상에 손을 짚었다. 법정에서 증언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들 대학생이죠? 서울대 다닌다면서요? 이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아들을 건드리면 건드리진 않습니다. 증언만 안 하시면요. 그때 문이 열렸다. 경찰 2명과 강민호가 들어왔다.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소리쳤다. 사채업자들이 뒤로 물러났다. 아, 저희는 그냥 나가세요. 지금 당장. 사채업자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강민호가 이영숙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 보호 받으실 겁니다. 경찰이 말했다. 이영숙 씨, 재판까지 안전가옥에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안전가옥? 네.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숙이 망설였다. 아들은 아들도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이영숙 씨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다.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 끝날 겁니다. 경찰서. 수배 전단지가 붙었다. 지명 수배. 김태준 45세. 혐의 사기, 폭행, 절도 협박. 현상금 500만 원.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다. 인천 모텔. 김태준이 뉴스를 봤다. 오늘 경기 평택 지역에서 장인 재산을 탈취한 40대 남성이 수배되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 시발. 리모컨을 던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사채업자. 김 사장님 뉴스 봤어요? 수배되셨네요. 닥쳐. 돈은 언제 주실 건데요? 이제 5억 2천만 원입니다. 이자 붙어서요.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안 주시면 경찰한테 제보할게요. 인천 모텔에 계시다고요. 김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새끼가 3일 드립니다. 5억 2천만 원. 안 주시면 제보. 전화가 끊겼다. 김태준이 머리를 감쌌다. 막다른 골목이야. 강남 서류를 봤다. 이게 내 마지막 카드야. 결심했다. 장인과 협상하자. 마지막으로. 3일 후. 박철수 휴대폰에 문자. 장인어른 만나주세요.
마지막입니다. 평택역 카페. 오후 3시. 박철수가 강민호에게 보여줬다. 만나야 할까? 만나. 나도 같이 갈게. 녹음하자. 알았어. 평택역 카페. 오후 3시. 박철수와 강민호가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김태준이 앉아 있었다.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이 자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장인어른. 앉지. 박철수가 앉았다. 강민호도 옆에 앉았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다. 녹음 중.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강남 건물 서류. 이거 돌려드릴게요. 대가는 10억 아니 5억만 주세요. 박철수가 웃었다. 5억. 네. 그럼 서류 돌려드리고 제가 해외로 떠나겠습니다. 해외? 네.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강민호가 끼어들었다. 김태준 씨. 네. 그 서류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 강민호가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박철수 씨 명의로 40년간 등기되어 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었다. 손이 떨렸다. 등기부. 네. 당신이 가진 서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김태준이 주저앉았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 김태준이 박철수를 봤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태준아. 네. 3년간 거짓말했지. 10억 훔쳐갔지. 날 계단에서 밀었지. 죄송합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박철수가 일어섰다. 김태준이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요. 나. 장인어른. 박철수가 다리를 뿌리쳤다. 넌 내 사위가 아니야. 범죄자야. 밖으로 나갔다. 김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이다. 다 끝났어. 강민호가 명함을 던지고 나갔다. 카페 밖. 박철수와 강민호가 걸었다. 녹음 잘 됐어? 응. 완벽해. 이제 증거가 다 모였네. 응. 재판 준비 끝났어. 박철수가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민호야. 응. 고맙다. 정말. 천만에. 친구잖아. 손을 잡았다. 50년 우정. 변하지 않았다. 박철수 집.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로 나왔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 1985년 영수증. 1990년 통장. 1994년 평택 땅 계약서. 그리고 복사본 하나. 강남 건물 계약서 복사본. 원본은 태준이 가져갔지만 복사본은 여기 있었다. 원본은 언젠가 돌려받겠지. 서류를 쓰다듬었다. 40년간 숨겼어. 1985년 27세 때 복권에 당첨됐다. 1억.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강남에 작은 건물 샀다. 1억. 당시에는 큰 돈이었다. 40년이 흘렀다. 이제 그 건물은 50억. 월세 수입 500만 원. 지은이도 모르고 태준이는 더더욱. 서류를 다시 넣었다. 깊숙이. 이건 마지막 카드야. 누웠다. 눈을 감았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2개월 후. 수원지방법원. 아침 9시. 방청객들이 가득 찼다. 기자들. 카메라. 10억 사기 사건. 사위의 배신. 언론이 주목했다. 박철수가 법정에 들어갔다. 정장 차림. 박지은이 옆에 앉았다. 강민호가 변호인석에 앉았다. 건너편. 김태준이 수갑을 차고 앉았다. 국선 변호인 옆에. 판사가 입장했다. 기립.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앉았다. 착석. 앉았다. 판사가 서류를 봤다. 피고인 김태준, 전면에 나오세요. 김태준이 일어섰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김태준은 사기, 폭행,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입증하세요. 검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먼저 피해자 박철수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박철수가 증인석에 앉았다. 선서했다. 피고인 김태준은 제 사위입니다. 2020년에 인감도장과 토지 서류를 맡겼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왜 맡겼습니까? 사위를 믿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2021년 8월 피고인은 제 평택 땅 3,000평을 무단으로 매각했습니다. 10억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계좌 입금 내역. 2021년 8월 20일 김태준 계좌. 금액 10억 3천만 원. 이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도박빚 5억, 생활비 5억으로 추정됩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네. 10억을 도박에 썼습니까? 5억입니다. 나머지는 사채빚과 생활비.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세요. 검사가 말했다. 다음 증인 이영숙 씨 나오세요. 이영숙이 증인석에 앉았다. 떨고 있었다. 선서. 2021년 8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준 씨가 부동산에 왔습니다. 박철수 씨는요? 없었습니다. 김태준 씨만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데려왔다고. 믿었습니까? 네. 사위니까. 인감증명서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서명은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가 어르신이 손이 떨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영숙이 울었다. 김태준이 이영숙을 노려봤다. 이영숙이 몸을 떨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네. 누구한테? 피고인한테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지 않으면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다고.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김태준을 봤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김태준이 침묵했다. 대답하세요. 네. 한숨이 나왔다. 증인 협박까지 기록하세요. 김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인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피고인은 5억 빚에 시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그게 범죄 정당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참작해 주시길. 판사가 서류를 봤다. 도박 빚이군요. 스스로 만든 빚. 네. 참작 불가입니다. 김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판사님, 앉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태준이 소리쳤다. 장인어른이 50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철수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판사가 물었다. 50억이요? 네. 강남 건물 50억. 저한테는 10억도 안 주면서 본인은 50억을 숨겼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흔들었다. 강남 건물 서류. 이게 증거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김태준이 웃었다. 장인어른, 이제 들통났어요. 박철수는 침착했다. 강민호가 일어섰다. 판사님, 변호인 말하세요.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는 단순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소유권은 등기소에 있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제출했다. 등기부등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소유자 박철수. 등기일 1985년 8월 15일. 현 감정가 50억. 판사가 서류를 읽었다. 박철수 씨 명의로 40년간 등기되어 있군요. 네. 피고인이 가진 서류는 복사본일 뿐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강민호가 계속했다. 피고인은 이 서류로 협박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제시했다.
서류 돌려받고 싶으면 10억 준비하세요. 문자 메시지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협박, 절도, 사기 계속 범죄를 저질렀군요. 김태준이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강민호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판사님, 박철수 씨는 40년간 이 건물을 비밀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철수가 일어섰다.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제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법정까지 간 걸 봤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재산은 숨겼습니다. 딸에게도요.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밝힙니다. 박철수가 김태준을 봤다. 제 사위 아니, 저 범죄자가 제 땅 10억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김태준이 박철수를 봤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50억은 몰랐을 거야. 김태준이 바닥을 쳤다. 시발, 시발. 판사가 망치를 쳤다. 쿵. 정숙. 김태준이 울었다. 내가 바보였어.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의 범죄가 명확합니다. 사기 10억, 폭행, 절도, 협박, 증인 협박. 모두 유죄입니다. 양형은 다음 주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 오늘은 여기까지. 복도. 기자들이 박철수를 둘러쌌다. 50억 건물 정말입니까? 40년간 왜 숨기셨습니까? 박철수가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딸에게 물려줄 겁니다. 언젠가. 박지은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괜찮아. 다 끝났어. 강민호가 다가왔다. 잘했어, 철수야. 고맙다. 이제 양형만 남았어. 얼마나 나올까? 12년은 나올 거야.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충분해. 유치장. 김태준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쌌다. 50억 등기부 바보같이. 울었다. 10억만 그냥 놔뒀으면 조용히 살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교도관이 다가왔다. 김태준 면회. 누구? 어머니. 김태준이 일어섰다. 면회실로 갔다. 유리 너머.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70대. 백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태준아. 미안해요. 왜 그랬니? 저도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울었다. 엄마가 돈 좀 모았어. 출소하면. 필요 없어요. 태준아. 그냥 가세요. 엄마.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가 유리를 쳤다. 태준아. 김태준은 돌아서서 나갔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법정이 가득 찼다. 박철수, 박지은, 강민호가 앞줄에 앉았다. 김태준이 수갑을 차고 들어왔다. 판사가 입장했다. 기립. 모두 일어섰다. 착석. 판사가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김태준에 대한 양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침묵. 피고인은 장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무단 매각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도박빚을 변명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피고인 스스로 만든 문제입니다. 나아가 증거인멸을 위해 증인을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판사가 김태준을 봤다. 피고인에게 참작할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사기죄로 징역 7년, 폭행죄로 징역 2년, 절도죄로 징역 1년, 협박죄로 징역 1년, 증인 협박죄로 징역 1년, 합산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 쿵. 김태준이 무너졌다. 안 돼, 안 돼. 교도관들이 김태준을 일으켰다. 끌고 나갔다. 장인어른, 용서해주세요. 박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복도. 박철수, 박지은, 강민호가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징역 12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수가 대답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딸부는요? 박지은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혼 진행하십니까? 네. 이미 신청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박철수가 손을 들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박철수가 하늘을 봤다. 끝났다. 박지은이 아버지 팔을 잡았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지. 괜찮아요. 강민호가 다가왔다. 철수야, 이제 진짜 끝났어. 응. 고맙다. 천만에. 세 사람이 걸었다. 주차장으로. 가정법원. 2주 후. 이혼 조정. 박지은과 김태준.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셨습니까? 김태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0대 10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은 씨가 전부 가져갑니다. 김태준이 항의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자입니다. 재산 분할 권리 없습니다. 망치 소리. 이혼을 허가합니다. 박지은이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끝났다. 15년 결혼 생활. 이제 진짜 끝. 아버지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아버지. 안겼다. 수고했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아버지가 옆에 있어. 고마워요. 집에 가자. 손을 잡고 걸었다. 박철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이영숙이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다. 박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이영숙 씨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박철수가 차를 내왔다. 고맙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이 울었다. 3년간 죄책감에 잠 못 잤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네. 일어섰다. 아들 잘 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인사시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숙이 나갔다. 박철수가 창밖을 봤다.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강민호 법률사무소. 박철수와 강민호가 소주를 마셨다. 철수야, 이겼다. 응. 고마워. 50년 친구잖아. 잔을 부딪혔다. 민호야, 변호사 비용 받지 않을 거야. 왜? 친구니까. 박철수가 웃었다. 그래도. 됐어. 대신 이 소주값은 내가 내. 알았어. 철수야, 50억 어떻게 할 거야? 딸 주려고. 지금? 아니. 나중에. 내가 죽으면. 왜? 지은이가 스스로 살아보게 하고 싶어. 돈에 기대지 말고. 현명하네. 너도 알잖아. 돈은 사람을 망치기도 해. 맞아. 침묵. 민호야, 고맙다. 정말. 천만에.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50년 우정. 변하지 않았다. 한개월 후. 박철수가 산책을 했다. 평택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파랬다. 박지은이 옆에 왔다. 아버지. 왔니? 네. 나란히 앉았다. 요즘 어때? 좋아요. 병원 일도 재미있고.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평화로워. 정말요? 응. 오랜만에 편하네. 박지은이 아버지 어깨에 기댔다. 아버지, 50억 건물. 응. 정말 져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박철수가 웃었다. 그러마. 하늘을 봤다. 지은아, 아버지가 40년간 그 건물 숨긴 이유 알아?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요.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가족? 응.
가족, 사랑, 신뢰.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태준이는 그걸 몰랐어. 돈만 봤어. 그래서 망한 거야. 네. 지은아, 너는 그러지 마. 안 그럴게요. 약속. 약속해요. 손을 잡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2년 후, 2026년 봄, 박지은이 병원 복도를 걸었다. 수간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다. 승진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괜찮아요. 재혼 생각은요? 웃었다. 아직이요. 천천히요.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죠.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아버지. 지은아, 저녁 먹으러 올래? 네, 갈게요. 삼겹살 구울게. 좋아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미소 지었다. 서울구치소. 교도소 작업장. 김태준이 재봉틀을 돌렸다. 표정이 없었다. 2년이 지났다. 10년이 남았다. 면회실. 어머니가 왔다. 태준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돈 좀 모았어. 출소하면. 필요 없어요. 태준아. 가세요. 어머니가 울며 나갔다. 김태준이 창밖을 봤다. 12년, 10년은 더 있어야 해. 한숨을 쉬었다. 후회? 없었다. 장인이 50억을 숨긴 게 잘못이야. 여전히 남 탓. 변하지 않았다. 박철수 집.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장미가 피었다. 예쁘네. 물을 줬다. 딸 지은이 왔다. 아버지. 왔어? 네. 배고프지? 고기 구울게.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고기를 구웠다. 연기가 올랐다. 지은아, 행복해? 네, 아버지.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나도 행복해. 잔을 부딪혔다. 아버지, 강남 건물 월세. 응. 이번 달도 500만 원 들어왔죠? 응. 40년째 똑같아. 대단해요. 부동산은 배신 안 해. 웃었다. 지은아, 그 건물 너 줄 거야. 언제요? 내가 80되면. 8년 후네요. 응.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봐. 네, 아버지. 그리고 네. 돈보다 중요한 거 잊지 마. 가족이요. 맞아. 고기를 먹었다. 맛있었다. 어느 주말 박철수와 박지은이 차를 탔다. 아버지, 어디 가요? 잠깐 보여줄 게 있어. 강남역. 차를 세웠다. 걸어갔다. 큰 건물 앞. 역삼 빌딩. 1985년 준공. 박철수가 올려다봤다. 이게 우리 건물이야. 와. 5층 건물. 깔끔했다. 1층 카페. 2층 사무실. 3층부터 5층 주택. 40년 전에 1억 주고 샀어. 지금은 50억. 대단해요. 복권 당첨금이었어. 1억. 복권? 응. 1985년 여름. 인생이 바뀐 순간. 박철수가 건물을 쓰다듬었다. 이 건물이 우리 가족 지켜줬어. 40년간. 매달 500만 원씩. 너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박지은이 울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뭘? 아버지 할 일 했지. 저는 몰랐어요. 몰라도 돼. 이제 알잖아. 함께 건물을 봤다. 지은아, 이 건물은 내 거야. 언젠가. 감사해요. 잘 지켜. 그리고 내 아이한테 물려줘. 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잊지 마. 잊지 않을게요. 박철수가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아내가 보고 싶네. 이 건물 얘기 못 해줬는데. 엄마도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겠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박철수가 웃었다. 좋은 하루다.
내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다.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40년, 50억.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그날 밤 박철수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여보. 중얼거렸다. 당신 보고 싶어. 눈을 감았다. 아내가 보였다. 웃고 있었다. 잘했어요. 당신. 고마워. 지은이 잘 키웠어요. 응. 이제 편히 쉬어요. 응. 잠이 들었다. 평화로웠다. 3년 후 2029년 박철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75세. 머리가 더 휘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박지은이 옆에 왔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손주. 아기를 안았다. 이쁘네. 닮았죠? 응. 너 닮았어. 아버지 닮았어요. 웃었다. 이름은? 박민준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다. 아기가 웃었다. 박철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아버지가 잘 지켜줄게. 고마워요, 아버지. 지은아. 네. 너 재혼한 거야? 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요.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아버지도 만나보세요. 그래야지. 아기를 돌려줬다. 지은아, 강남 건물. 네. 내 이름으로 이전할게. 네. 아버지, 아직. 괜찮아. 이제 너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집이면 충분해. 그리고 연금. 고마워요. 잘 지켜. 그리고 민준이한테 물려줘. 네. 돈보다 중요한 거 잊지 마. 가족이요. 맞아. 손을 잡았다. 하늘을 봤다. 새가 날아갔다. 자유로웠다. 여보 봐. 우리 손주야. 중얼거렸다.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다. 10년 후 2039년 박철수가 85세 생일을 맞았다.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박지은, 남편, 아들 민준 10세, 강민호 78세, 지팡이를 짚고 케이크, 촛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박철수가 촛불을 불었다. 할아버지,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웃었다. 케이크를 먹었다.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저 강남 건물 정말 우리 거예요? 응. 내 엄마 거야. 나중엔 내 거고. 와, 대박. 대박이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건물 샀어요? 복권 당첨됐어. 복권? 응. 1985년. 할아버지가 27살 때. 우와. 그런데 민준아. 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민준이 생각했다. 가족. 박철수가 웃었다. 그래. 정답.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걸 잊지 마. 내 할아버지. 그날 밤 모두 돌아갔다. 박철수가 홀로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여보. 중얼거렸다. 우리 잘했지? 별이 반짝였다. 지은이 잘 컸어. 손주도 생겼어. 당신도 보고 싶을 텐데. 눈을 감았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미소 지었다. 평화로웠다. 에필로그. 2045년. 박지은이 강남 건물 앞에 섰다. 51세. 아들 민준 16세가 옆에 있었다. 엄마, 이게 우리 건물이야? 응. 60년 됐네. 응. 할아버지가 1985년에 샀어. 대단하다. 박지은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기억해요. 민준아, 너도 잊지 마. 네, 엄마. 이 건물은 언젠가 내 거야. 그리고 내 아이 거고. 알겠어요. 손을 잡았다.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60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가족이었다.